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20년과 21년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은행의 가계대출이 금년 들어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표는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데이터 기초로 제가 다시 정리한 건데 은행의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기타 대출, 잔액과 증가 감소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계의 총 부채 규모는 훨씬 더 많습니다. 21년 말 기준으로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1060조 넘었는데 총 가계대출 잔액은 1755조 훨씬 넘었고요. 또 총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 넘었습니다. 출처는 한국은행 분기별 가계신용 이런 겁니다. 21년 4분기 자료이고요. 아직 22년 1분기 발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명목 GDP가 2057조 원입니다. 다 영상으로 올려뒀습니다.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대략 4분의 3, 75% 근방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은행권의 정책 반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되고요. 아파트 투기 광풍에서 영끌하고 B2 이 절정기 이 시기에는 제2금융권에서도 이 주택담보대출, 추가대출이 급증했겠죠.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까지는 대략 매월 한 5조 원 근방 은행 가계대출 증가해 왔습니다. 거의 안정적이었습니다. 이게 4년 평균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신용이 창출되는 것은 경제성장 규모에 부응하는 그런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수준으로 이렇게 이런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규모가 늘어나면서 돈도 더 많이 프린트를 해줘야 한다는 거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통화 공급은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늘어나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일정 규모는 늘어나줘야 합니다. 20년, 21년 급증한 거 어느 정도로 급증했는지를 보면은 20년은 월 평균 8조 3천억 이상 이렇게 늘었고요. 100조 이상 늘었죠. 21년 4월은 한 달에 16조 2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아마 이때가 피크치였던 것 같은데 그야말로 광풍이었습니다. 그 후에 급감하기 시작해서 12월 이후 3월까지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총 대출 잔액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4월에는 1조 2천억 정도 늘었지만은 과거의 평균치 대략 한 5조 정도 그보다는 현저히 적죠. 그래서 이 금년의 현상은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그 표를 보시면은 주택담보대출 8조 증가했는데 기타 대출 8.6조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대출 잔액이 줄었다는 건데 이거는 이자 테크 결과이지 않겠는가? 즉 더 싼 돈 빌려서 비싼 대출을 갚은 결과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야겠죠. 여기서 작년 하반기 가계대출 제한하는 정책을 폈다가 대선 이후 좀 완화시키는 이런 정책적인 거 논하는 거 아닙니다. 정책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한국 경제의 진짜 현실, 즉 빚을 최대로 끌어내서 아파트 투기한 이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지, 은행 비즈니스 모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거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대출 감소 또는 대출 정체 현상 이게 은행 실적에 미치는 영향 이거 말이죠. 은행은 돈 장사하는 것입니다. 돈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래가 이런 점에서는 편의점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표로 측정하는 것이 예대 마진입니다. Net Interest Margin, NIM이라고 하죠. 예금 금리가 돈을 사는 가격이고 대출 금리가 돈을 파는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행은 여기에 추가해서 신용창조라고 하는 특권을 수혜하고 있습니다. 특권의 수혜자입니다. 일정한 조건에서 돈을 프린트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은. 그 한계 비용은 사실상 0입니다. 즉 공짜로 조달한 돈을 비싸게 팔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은행입니다. 그래서 특권을 주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은행은 대출을 계속 늘려야 실적이 좋아지고요. 대출 담당 직원들 성과급도 챙길 수가 있고요. 결국 실적이 좋아야 또 주가도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이 계속 늘어나야지 은행 주가 오릅니다. 다른 조건 동일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출 잔액 감소하거나 대출이 정체되는 효과 분석하는 그 모델을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식 한번 보시죠. 식 밑에 TR은 PQ, MR은 P-Q 더하기 PQ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설명해 드릴게요. 가령 하이닉스는 반도체 가격과 반도체 판매 수량 곱한 게 토탈 레비뉴 TR 아니겠습니까? 예, P는 반도체 가격이고 Q는 반도체 판매한 수량이고, 현대차는 전기차 판매 가격일 테고 또 전기차 판매 수량이 되겠죠. Q 똑같습니다. 미분했다. 편미분인데 편미분입니다. 미분했다는 것은 가격과 수량이 동시에 변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추가 수입이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널 레비뉴 한계 수입입니다. 토탈 레비뉴 TR, 마지널 레비뉴 MR 이렇습니다. 한계 수입. 그래서 간단하지만 이건 매우 강력한 도구라는 거 아래에서 바로 보게 됩니다. 은행을 이걸 분석할 때는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의미만 달라지는 겁니다. P는 금리가 되고요. 돈값이니까. Q는 대출 총량이 됩니다. 그게 바로 돈 팔아치운 거 아닙니까? 예? 대출이라는 건 돈을 팔아치우는 거라고요. 마치 반도체 팔아치우는 거, 차 팔아치우는 거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P의 미분값은 바로 이자율 변동치가 되고요. Q의 미분값은 대출 총량의 변동치가 됩니다. 그래서 Q의 미분값, 대출 총량의 변동치라는 게 과거 평균이 앞에서 본 표에서 월 5조, 연간 한 60조 근방이었다는 겁니다. 이자율도 변하고 대출량도 변할 때 은행의 수입 변동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이자율 변동에 의한 수입 변동분과 대출 총량 변동에 의한 수입 변동분을 더한 값이라는 겁니다. 저 식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가령 가계대출 평균금리 21년 3월에 2.88%였고요. 22년 3월에 3.98%입니다. 이거 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1.1%포인트 상승했고요. 이 기간에 가계대출이 988.8조 원에서 1060.7조 원으로 대략 72조 원 증가했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 경우 그러면 한계 수입은 어떻게 되느냐? 한계 수입은 12.95조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 이 가운데 금리 상승 효과가 10.88조 원이고 대출 증가 효과가 2.07조 원이라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산수를 한 그 과정은 생략했습니다. 네. 자, 제가 직접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1년간 같은 속도로 금리가 오른다면은 금리 상승 효과는 11.67조 원이 됩니다. 이거는 작년의 10.88조 원보다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대출 정체가 되면은 대출 증가 효과는 0이 되겠죠. 정체가 되면은 Q 미분한 값이 0이 되니까 그렇죠.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한계 수입은 오히려 1.28조 원 감소한다는 겁니다. 만약 대출 잔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느냐? 대출 증가 효과는 마이너스가 돼서 그래서 한계 수입은 더 크게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중간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최근의 대출 정체 또는 감소 현상은 은행의 수익 증가를 정체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작년 수익 늘어나는 것처럼 앞으로 안 늘어난다는 겁니다.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금리 상승은 은행에게 호재로 인식되는데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그렇다는 것이고요. 최근의 대출 정체 또는 대출 감소 상황이 지속된다면 은행 수익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즉 은행 주가 고점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은행의 대응 전략은 어떻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죽자 사자 팔아야 합니다. 대출 늘리려고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이제 다닐 겁니다. 은행원들이. 그래서 돈 빌려가 그냥 막 귀찮은 전화 막 걸고 그런다는 겁니다. 네, 저도 전화 엄청 받았습니다. 귀찮아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번호 수신 금지 시켜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그 판매 직원들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못 팔면 먹을 수 없죠. 네. 은행은 대출 실적 없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식사 못 합니다. 밥 굶어 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대출이 늘어야 먹고 살 수 있고요. 자식들 학원도 보낼 수 있고 휴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한다 할 때
제일 만만한 게 주택담보대출인데 그런데 저 주택담보대출은 정책적 한도가 있고 이미 한도 꽉 찬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은행 입장에서 담보대출 더 쉽게 더 많이 해주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까고 보면 말이죠. 한도라는 거 없다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있는 거 바꿀 수도 있고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은행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대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제도 또는 정책 변경을 요구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갑자기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팍팍 늘리고 있습니다. 기존 뭐 한 5천만 원 한도이던 거를 뭐 수억 원까지 마치 생생내듯이 팍팍 이렇게 늘려주고 있는데 이것은 덫입니다. 덫. 예, 함정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대대적인 그 대출 세일 영업 전략 이게 일정 부분 성공할 겁니다. 성공하리라 봅니다. 예? 아직도 돈이 고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출이 고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착각하죠. 대출만 이렇게 해서 뭘 하면 마치 성공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진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은 기본적으로 은행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명한 소비자들은 금리 택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값싼 은행권 자금을 추가로 더 빌려준다니까 그럼 빌려서 더 비싼 이금융 대출을 싹 갚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부분별로 대출이 늘 것 같지만 전체 대출량은 정체되거나 부분적 감소 현상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자, 연결해서 다시 말하면은 그 일본말이 나와서 좀 그런데 저도 일본말 사실 매우 싫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한 번씩 쓸 수 있죠. 대출 이빠이 땡겨갖고 아파트 투기한 분들. 예? 이거는 마치 주식 신용대출 한도 다 채워갖고 매수 포지션, 즉 롱 포지션 취한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한 위험 수익 구조입니다. 자기 돈, 즉 부채 없는 집 한 채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도 꽉 채워서 빌린 돈으로 샀다면 그 갚아야 하는 기간이 있던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이 무한정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갚는 방법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매수 가격보다 더 비싸게 누구한테 팔아치우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돈 벌어서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여 년간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 총 5번 있었습니다. 월 평균 거래량 3,000건 미만을 제가 거래 절벽이라고 define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 2008년 8월부터 5개월 지속됐고 2010년 4월부터 6개월 지속됐고 2012년 6월부터 3개월 지속됐고 2019년 1월부터 5개월 지속됐고 그런데 지금 2021년 9월부터 8개월째 최장기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거래 절벽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 금년 3월 기준 6개월 이동평균 거래량 1,335건이고요. 12개월 이동평균 거래량 2,663건입니다. 1년 전에는 이 값이 각각 5,300건, 6,400건이었습니다. 이 값은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매일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 앞으로 이제 별도로 한번 분석할 예정인데 결론은 말이죠. 작년 이후 매수자가 매수 가격 이상으로 팔기는 지금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20년과 21년에 예외적으로 급증한 그 은행권 가계대출만 대략 한 50조 원이 넘는데 제2금융권 합치면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갚을 방법이 대략 난감하다는 겁니다. 이거 벌어서 갚기는 뭐 몇몇 분들 재주 많은 분들은 벌어서 갚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전체로 보면은 대략 무지난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그 금리 상승기에 은행은 좀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영상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 올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연초 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실적을 한번 봤습니다. 사진과 같습니다. 저 같으면 은행주 중에서는 저는 신한지주를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코스피가 12% 이상 어제 종가 기준 이렇게 하락했는데 하이닉스 마이너스 16%, 현대차 마이너스 13%. 그런데 은행주는 보시는 것처럼 매우 선박한 거 확인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좀 빠져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판단은 각자가 하셔야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